여러분의 가슴을 잘 분석해 봤더니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서 꼭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면 이렇게 된다고 많은 수술 경험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은 미리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계를 갖고 있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20년 넘게 가슴 축소와 거상 수술을 해오셨는데 처음 진료할 때 이 환자는 수술 난이도가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가슴을 오랫동안 분석해 오고 수술해 오다 보니 가슴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측정을 하지 않아도 첫 정면 모습만 보고도 저는 많은 점들이 분석이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또 상세하게 그 분석에 맞는지 아주 면밀하게 진찰하고 측정하고 분석하지만 이 환자는 수술하기 난이도가 어렵겠구나, 아니 비교적 평이한 조건이겠구나, 이런 점이 많은 제한을 주겠구나 하는 것들은 분석이 됩니다. 가슴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 질문인데요. 어떤 가슴이 줄이기가 어렵고 난해하고 줄이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 조건들이냐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학회에서 발표를 해왔던 주제예요. 이번에 또 해외 초청받은 주제도 제가 해외에서 그 주제를 발표했었던 저를 기억하고 자기네 나라에 와서도 그 주제로 또 한 번만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또 제가 준비 중이거든요. 그만큼 그 주제는 의사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밑줄임이 굉장히 높다든지 또는 반대로 밑줄이 굉장히 낮다든지 또는 유두가 정상적인 축이 있지 않고 돌아가 있다든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뼈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다든지 또는 너무 축구공 형태가 바깥이 너무 볼록하다든지 재수술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난해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슨 방법이 남아 있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도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미리 잘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대로 잘 계획하고 또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의 바램과 실제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상충될 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큰 가슴인데 되게 작아지게 바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을 많이 줄이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두가 상대적으로 높다든지 뼈가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너무 축구공이라든지 또는 유두가 너무 돌아가서 피판이 너무 걱정된다든지 또는 밑줄임이 너무 높아서 이걸 기준으로 유두를 너무 올릴 수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마음은 간절하고 실제로 많이 줄여드렸으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 때문에 많이 줄이기 어려운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어려운 거예요. 또는 너무너무 볼륨을 간절히 원해요. 볼륨감을 살리고 윗가슴을 살리고 통통하게 만드는데 그럴 재료가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듀얼 플랩, 다른 말로 자가절 보존술이잖아요. 그런 걸 쓰려고 해도 재료가 없을 때, 갖고 있는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럴 때 어려운 거지 수술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판단해야지 쉽게 이런 조건은 어렵고 저런 조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환자분은 수술을 원했지만 오히려 수술을 만류한 사례도 있으신가요? 물론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간절해서 오셨는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측정을 보면은 전혀 줄일 필요가 없는 또는 줄인다 한들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법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 수술을 한다 한들 별로 만족이 되지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이 정도인 거를 못 참아서 오신 분이 수술한 다음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뀔 여지가 별로 없는데 그 정도 바꿔놨다고 만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건 수술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못 줄인다고 별로 바꿀 게 없다고 해도 저한테 오면 제 눈에는 그래도 바꿀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변화가 줄 수 있고 해봄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서 만류했지만 저는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저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별로 손대도 바뀔 게 없다 싶은 분들도 가끔은 와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다기보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정신적인 내면의 깊이까지 제가 들어가서 왜 그런지까지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신과는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러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수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큰 위험성이 따라 보일 때, 저는 너무나 어려운 케이스, 극도로 큰 케이스를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수술해 왔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건 하다가 유두가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어떠한 피판, 어떠한 페디클을 이용하더라도 너무 피판의 길이가 길고 이동거리가 많고 많이 접혀야 하기 때문에 괴사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수술하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라고 해서 환자와 상의 끝에 수술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가 갖고 있는 전신질환이 너무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아주 위험한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무슨 뇌질환을 갖고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아주 세게 오랫동안 쓰고 있고 그걸 끊을 수 없거나, 또는 그걸 끊었다가는 어떤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술을 하기 위한 전신 컨디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류하고 돌려보내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재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오셔서 더 이상 손댈 조직도 안 남아있고 너무 끔찍하고 보기 안쓰러운 모습과 흉터로 저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더 이상 손댈 조직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만류하게 된 경우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곡한 마음으로,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셔도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슴이 수술하기 어려운 케이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질문인데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조건은 수술하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구성해 놨고 그걸 해외 여러 학회에 이미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한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이지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고, 제가 이런 경우는 수술하기가 어려운 난 조건에 해당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한들 그걸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대로 분석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분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어려운 조건을 갖고 계셔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어려운 조건이지만 또 해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의사 만나면 또 여러분의 고민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려운 얘기를 들어서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도 너무 쉽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의사를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사는 정말로 너무나 경험이 출중하고 너무나 수술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걸 너무나 쉽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조차 못하는 의사일 수 있어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많이 수술해봤고 그런 어려운 거를 많이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 본 의사일수록 여러분들의 한계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와 병원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한계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의사 만나서 잘 해결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가슴을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신 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로 오늘 콘텐츠 구성해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로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아까 학회 초청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 학회장인 것 같은데 그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 발표를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초청하고 싶다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튀르키예 아이삽스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던 주제가 가슴을 줄이기 난해한 사람들, 조심해야 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주제로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발표가 극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 제 발표 현장에 저희 집사람도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주면은 전후 차이가 너무나 놀라우니까는 막 다 제 슬라이드 찍느라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발표 끝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발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또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케이스와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브이로그 같은 거는 브이로그 해올 예정입니다. 또 귀한 기회니까 제가 또 뭐 도착하고 발표 준비하고 학회장 분위기는 어떻는지, 발표 끝나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 짧겠지만 또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어디를 둘러봤는지 또 소감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